네, 안녕하세요. 예, 여전히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우리 또 한번 지적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봤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제도에는 토지의 표시와 부수적으로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지적제도가 있고 또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표시하면서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등기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제도 두 종류가 있다. 두 가지를 배우는데 먼저 우리는 지적제도부터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적제도에서 지적이라 지난 시간에 지적이라 토지의 표시 등을 지적공부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적이란 이 토지를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여 또 관리하는 일련의 공시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지적 제도로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등록하는 대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한다. 토지의 표시. 지난 시간에 했지만 돌아가시면서 다 잊어버리려고 했으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자, 토지의 표시는 다시 한번 보죠. 토지의 이제 소재. 그다음에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네요. 자, 토지에 이제 소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고 했죠. 토지의 표시. 더해가지고 과세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제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라고 했죠. 소유자. 자, 이것을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이때 특히 면적, 경계, 좌표 이 세 가지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측량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고요.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 방법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소재, 지번, 지목에서 소재는 동이나 리를 말하는데 동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법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목을 등록하는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봤죠. 네, 지번 등록하는 방법 살펴봤는데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기억을 해요. 머릿속에는 뭘 알고 있는지 몰라도요. 몸은 압니다. 그래서 그래 보죠. 여기 양촌리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요. 양촌리 여러 필지가 있는데 여기 3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어요. 지번을 몇 번지로 한다고요? 3의 1번지. 다 기억나죠? 그렇습니다. 뭘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도요.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면요. 문제는 다 풀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은 머릿속에 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이해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을 봅니다. 자, 책을 통해서 보면 책은 이제 297페이지 보시면은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지목 옆에다가요. 지목이 개념이 있죠. 개념을 먼저 읽어보죠.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 토지마다 그 용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을 합니다. 용도가 바로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지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용도를 가지고 지목을 정하게 되는데 지목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과세 기준이 됩니다. 과세. 지목의 종류에 따라서요. 과세가 틀려지는 거죠. 대지이느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또 과세가 틀려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지목의 종류를 볼 텐데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항상 과세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토지마다 과세 기준이 있는데 이 과세 기준을 이제 항상 생각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과세하면 되겠구나. 여기는 어떻게 과세하면 되겠구나. 자, 이것을 가지고 지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기준이 된다라는 거 하나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게 되는데 토지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우리 토지가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요. 내가 그 토지에다가 마음대로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요. 토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제가 들어갑니다. 토지가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공장 지어라. 여기서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여기서는 또 주택을 못 짓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토지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시간에 다루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용도는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게 되는데 용도라는 것이요 수십 수백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토지의 용도는. 그러면 수십 수백 가지 용도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다 보면 과세 기준도 수십 수백 가지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목을 정할 때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는데 그 용도들에 따라서 그 용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지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는 용도가 무슨 용도, 어떤 토지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주로 많이 이용되는 용도를 봅니다. 주로 많이 이용되는 용도를 봤더니요, 총 몇 가지가 있냐면요, 한 27가지로 많이 이용돼요.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27가지가 있는데 근데 많이 이용되는 용도가 27가지인 것이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전국에 독특하게 여기서 한 2필지만 이용이 된다든지 5필지만 이용된다든지 1필지만 이용되는 것은 자주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이용되지 않는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것들을 따로 지목을 설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요, 잡종지라는 지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잡종지. 그러니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잡종지란 하나 지목을 만들어 놓고 주로 많이 이용되는 27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총 지목의 숫자는 잡종지를 포함해서 총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28가지 지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고요. 이 28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 27가지는요. 주로 많이 이용되는 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잡종지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잡종지를 어떤 것들이 잡종지가 되느냐 요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외워야 될 내용입니다. 나머지 27가지는요.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총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이 지목은 과연 어떻게 설정이 되고 이 지목의 28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죠. 자 지목 설정의 원칙 해가지고요. 먼저 양가를 1번 보시면 여기는 제목만 있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기본서 나오면 자세한 설명이 있을 테니까 지금은 그 의미만 보시면 됩니다. 1필이라는 것은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한다는 겁니다. 2개 이상의 지목이 설정돼 버리면 과세 기준도 다양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만약에 하나의 토지가요.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데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요. 이것은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목이 다르니까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주종관계. 다시 말해서 주된 토지가 있고 주된 용도가 있고요. 종된 용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된 용도라는 것은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이 주된 어떤 용도의 토지에, 주된 용도의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라는 거죠. 이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그러면 목장은요, 목장용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사부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목장용지가 있어요. 자, 목장용지가 있는데, 이 목장용지에 가축들이 물을 먹이기 위해서요,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웅덩이. 물 웅덩이가 있어요. 물 웅덩이는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물이 고여있는 토지를 우리는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요, 이 유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일부는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일부는 유지로 사용돼요. 일부는. 그런데 이 유지라고 하는 것은 목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잖아요. 목장이 사라지면 이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를 종된 용도의 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용도는 목장 용지고 목장이 없으면 이것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체가 독립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용도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체가 독립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러면 이때 전체 필지를 한 필지로 등록할 때 지목을 유지로 하겠습니까? 목장용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목장용지로 하겠죠.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지목,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 이렇게 합니다. 한 필지가 2필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 근데 이 2필지가요,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 2개 이상의 용도가 이렇게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된 용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독립적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였을 때.
자, 이럴 때는 별도의 필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된 용도에 편입시켜서 전체를 한 필지로 하면서 주된 용도, 그러니까 주 지목에 따라서 전체를 목장 용지로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주종 관계가 있을 때는 이제 주된 용도로, 그러니까 종된 용도로 지목을 설정하지는 않겠죠. 주된 용도로 지목을 설정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영속성, 일시불변의 원칙. 오른쪽이 영속성보다는요, 일시변경 불변. 이것이 더 어울리는 말인데요. 자, 이것은요, 이제 이런 겁니다. 지목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지기 때문에요. 과세가 틀려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승용차가 있고요, 화물차가 있습니다. 화물차. 자,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어떻습니까? 세금이 틀리죠. 세금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승용차는 어떻습니까? 승용차로서 세금이 과세가 되고요. 화물차는 화물차로서 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승용차로 이제 등록이 됐어요. 승용차로 등록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한 보름간은요, 짐을 싣고 다녔어요. 승용차에. 짐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보름간 짐을 싣고 다녔다고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15일간은 화물차로 과세하는 건 아니죠. 잠시 짐 좀 싣고 다녔다고 해서요, 화물차로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승용차로 과세를 해요. 짐 좀 싣고 다녔다고 해서 그걸 화물차라고 보지는 않죠. 이것도 승용차고요. 그러고 나서 과세도 승용차로 계속하는 것이지 이 보름간만 따로 떼가지고 화물차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목이 있는데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돼요. 잠시 한 보름간, 한 달간. 보름간, 한 달간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보름 지나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차를 보름간 어떻습니까? 승용차를 보름간 화물차로 이용한다고 해서 이때 화물차로 승용차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보름 지나면 승용차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승용차로 과세를 하고 완전히 만약에 화물차로 개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화물차가 돼버리는 거죠. 화물차가 되면 그때는 이제 화물차로 어떻습니까? 등록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완전히 개조가 돼버렸으니까 화물차로. 자, 이것이 지목입니다. 지목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때 비로소 지목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정확하죠. 일시 변경, 그러니까 일시적 용도,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이죠.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면 지목을 변경한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화물차, 승용차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을 때, 용도가 바뀌었을 때 지목을 변경하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있는 것은 지목법정주의라고 했는데요. 지목법정주의는 우리 법에서요, 지목의 종류를 28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가지 중에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되지 28가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목을 설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목 법정주의. 자, 지목은 법에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28가지. 옆에다 28가지라고 쓰면 됩니다. 지목 법정주의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목의 개수는요, 2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8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해야 되고요. 5번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인데 뒤에서 또 이해가 나옵니다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아파트가 여기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서 있으면요,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대지가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건 대가 돼요, 대. 근데 아파트를 지을 때요, 처음엔 여기가 뭐였냐면요, 논밭으로 돼 있어요. 논밭. 그래서 여러 가지 밭으로 돼 있다고 해보죠. 그럼 밭이었을 때는요, 전으로 합니다. 밭전자를 써가지고 지목을 전으로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여기를 다 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전이었습니다.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밭으로 이용됐으니까 지목이 전이었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다 밀어버렸겠죠. 여기는 이렇게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겠죠. 작물들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게는 전이었는데, 자, 이것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토지를요, 똑같이는 안 그러잖아요. 똑같은 토지예요, 지금. 똑같은 토지입니다. 이걸 다 밀어버렸어요. 다 밀어버렸습니다. 다 밀어야 아파트를 짓든지 말든지 하겠죠. 다 밀어버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를 올리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는 전이었어요. 작물이 자라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이거는 대가 됩니다. 지목에. 그러면 요 사이에요. 다 밀어버렸을 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밭이 아니죠. 다 밀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는 전이에요.
자, 이때 이 지목을 뭘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때 이 지목을.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특별한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죠? 다 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잡종지로 하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잡종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잡종지로 만약에 지목을 정하게 되면 좀 있으면 아파트 들어설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뒤로 지목을 또 고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잡종지로 하지 말고요. 다 밀어버리면 어차피 밭은 아니고 좀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서 D가 될 테니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D로 설정합니다. 다 밀어버리면. 이게 사용 목적 추정,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 그러니까 다 밀어버렸을 때 지목을 뭘로 할 것이냐에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학교를 세울 목적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학교 용지가 되고요. 공장을 지을 목적이었다. 그러면 공장 용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지을 목적이다. 그러면은 대지가 되는 거죠. 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건물이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이것이 사용 목적 추정.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추종이라는 건 따른다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원칙들에 따라서요. 지목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요. 이제 지목에 구분해가지고요. 28가지 이제 지목들이 나옵니다. 28가지 지목. 그래서 시험 문제가요. 28가지 지목의 종류에서요. 반드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외워야 되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해를 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 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때는 항상 이것은 과세 기준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 위에 있는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런 것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니까 28가지를 보도록 하죠. 자, 지목의 구분에서 양가를 1번 보면 전 있고요. 한 장을 넘기고 또 한 장을 넘기면요. 맨 마지막 302페이지 28에 가지고 잡종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28가지가 있다는 거죠. 28가지. 그래서 이 지목을 설정하는 핵심 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와서요. 298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를의 전, 2의 답, 3 과수원 있죠. 전답 과수원의 가장 핵심어는요. 식물을 재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전답 과수원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농지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보통 우리가 농지라고 표현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재배하는 곳은 전 아니면은 답 아니면은 과수원입니다. 셋으로 구별해요. 식물을 재배하는 곳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재배라는 거예요. 재배를 하는 곳이에요. 자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 이런 것들이 밤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하지 않고요. 자생이 아니라 재배를, 사람이 이제 재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재배를 하는 곳인데 여기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요. 전답과 셋을 나누는데요. 만약에 재배하는 식물이 과수류입니다. 과수류. 사과, 감, 이런 과수류예요. 과수류를 재배하면은 이건 과수원이 됩니다. 과수원. 그래서 3번을 먼저 보죠.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의 과수류에도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집단적으로 재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재배한다는 거죠. 과수류를 재배하게 되면 과수원이에요. 그러면은 과수류가 아니면요. 전 또는 답으로 정합니다. 과수류가 아니면 식물이. 그러면 전, 답은요.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경작 방식에 따라 가지고요.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들은요.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들이요. 벼 같은 건 물 속에서 자라죠. 연, 왕골 이런 것도 물 속에서 자랍니다. 키워요.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들이요. 이런 것들은 답이 됩니다. 답. 자, 이것을 좀 더 물속, 물 밖을요. 좀 더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하면요. 자, 전을 보죠.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이나 물 밖에서 키운다고 해서 물을 안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 밖에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물 밖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물들을 알 필요 없어요. 과수류가 아니면 다 여기 들어가니까. 과수류가 아닌 것들은. 그래서 곡물, 원예, 작물, 과수류는 제외하고요.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에다 동그라미 주시면 되겠죠. 물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용으로 죽순을 죽순도 과수류 아니고 물 밖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것도 전이 됩니다. 전. 그러면 이와 비교해서 답을 보죠.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물 속에서 자라는 작물들이에요. 물 속에서.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은 보죠. 벼, 연, 미나리, 왕골. 그러니까 물 속에서 자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물, 그러니까 식물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의 종류는 등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식물의 종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물을 주로 재배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이면은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면은 전. 식물이 과술이면은 과수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밭전자를 쓰고 논답자를 쓰는 거예요. 논답자, 밭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과수원에서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다만 해가지고 있죠. 다만.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다만 이런 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 과수리들이 자랍니다. 과수리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 그러면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에 과수원에요. 주거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택을 지었어요. 여기다 주택을. 여기다 주택을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세금을 어떻습니까? 대지로 세금을 거둬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 과수원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잖아요. 그러니까 과수원 이쪽은 과수원으로 과세하겠지만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뭐 과일만 키우는 게 아니죠. 먹고 살고 하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지로 세금을 거둬야 되겠죠. 그래서 과수원 안에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있으면 이거는 대지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만약에 밖에 있으면은 대지로 세금 걷고 아래에 있으면은 뭐 과수원으로 세금 걷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 과수원에다 집 지어버리면은 그럼 어떻습니까? 다 세금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대지가 세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과수원 안에요.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요. 이것은 항상 대지로 합니다. 사람 있고 과수원이 있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종된 용도도 아니에요. 사람 있고 과수원이 있지. 과수원 있고 사람 있는 거 아니니까요. 이건 자체가 항상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목장용지인데 목장용지는요.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맨 오른쪽부터 보죠. 뭐 특별법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가축을 사용하기 위한 축사 등의 부지. 그냥 축사 등의 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축사 두 번째 줄에 있죠. 축사 등의 부지. 그러니까 돈사, 개사, 우사, 뭐 소를 엄청나게 키운다든지 닭, 돼지 엄청나게 키우는 것이죠. 자, 축사 등의 부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자, 부속시설물은 따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는 종된 목적이기 때문에 주된 목적의 토지에 편입시켜서요. 그냥 다 지목을 목장용지로 합니다. 자, 그러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그러니까 가축들 풀 먹이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되겠죠. 이것은 목장용지가 됩니다. 여긴 재배라는 말이 없죠. 그건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게 아니에요. 가축 풀 먹이기 위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목장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지 조성 토지. 그러니까 축사 부지가 대표적인 목장용지가 되고요. 여기서도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 여기가 축사입니다. 축사가 있어가지고요. 돼지를 3,000마리를 키웁니다. 3,000두를 키우는데 여기다 주거용 건축물 여기다 지었어요. 목장에 좀 더 가까운 데서 키우기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어떻습니까? 대로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합니다. 항상 우리가 과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살면서 목장을 돌보는 것이지 목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지목이요. 그러니까 여기 대로 하기 때문에요. 두 필지로 돼 있어야 돼요. 한 필지는 목장용지. 여기는 대가 되면요. 만약에다 목장용지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요. 이 부분은 따로 분할을 해가지고요. 대로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 두 필지가 돼버리는 거죠. 두 필지. 전체는 목장용지에 있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면요.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목장용지. 여기는 대. 이렇게 지목을 설정합니다. 뒤에서 좋은 질문이에요. 분할할 때도 설명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임야 있는데 임야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한 100번은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실 필요 없고 100번은 반복하니까 계속 이해하시면 되는데 임야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뭐냐면요. 27가지 중에서 임야 외우고요. 그 다음에 잡종 외우고 딱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외우는데 임야는 외워야 돼요. 자, 산림, 원야는 이제 벌판을 말합니다. 산림은 숲을 말하는 거고요. 숲이 우거져 있다랄지 벌판을 이루고 있는. 자, 그 다음부터요. 수림지의 숫자는요.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것이에요. 그래서 수림지, 그 다음에 중림지,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것. 그 암석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석이 깨져서 자갈 땅, 그 다음에 밑에 또 모래 땅, 그 다음에 습지, 황무지, 이 7가지가 있어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그래서 좀 리드미컬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그 다음에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 이걸 외우는 이유는요. 이게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황무지 그러면 왠지 잡종지스럽습니다. 근데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라는 것이고요. 습지 그러면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유지라는 것, 물이 고여 있는 토지를 유지라고 했는데 유지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또 자갈땅, 모래땅 그러면 왠지 하천스럽습니다. 근데 하천이 아니라 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들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외워버리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7가지는 이것도요 한 몇백 번 합니다. 몇백 번 하기 때문에요. 리드미컬하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그러니까 외우시기 편하게 외우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7가지는 임야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광천지가 있죠, 광천지. 광천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소유가 나는 곳, 온수가 나는 곳, 그러니까 온천 지역을 말하겠죠.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소유가 콸콸콸 나옵니다. 아주 떼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소유가 나, 온천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용액이 이렇게 분출되는 곳이죠. 액체가 분출되는 거, 이걸 우리는 광천지라고 합니다. 광천지. 그럼 광천지 이게 소유가 나면 어떻습니까?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유지에 필요한 여기까지의 광천지라고 해요. 결국 소유 나는 곳을 말하는 거죠. 소유가 솟구치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혀 있는 부분 여기까지요. 소유가 나는 곳이 되겠죠. 이게 광천지라고 해요. 자, 오른쪽에 보죠.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용출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소유가 나는 곳이죠. 용출.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용출구와 그 유지 사용에 필요한 부지.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로는 광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만 이렇게 있죠. 다만. 두 번째 줄에 다만 해가지고. 그러면은 소유가 나면 어떻습니까? 소유를 이제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송유관을 뚫습니다. 송유관을. 그래서 송유관을 뚫어가지고요. 여기는 다 토지예요. 토지예요. 송유관을 뚫고 난 다음에 여기 저장시설이 있겠죠. 소유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시설이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송유관이죠. 송유관. 송유관 부지. 여기는 송유관이죠. 송유관이 있고 여기는 저장시설입니다. 저장시설. 저장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송유관 여기서 기름 나는 거 아니죠? 여기서 기름 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송유관이 있는 부지랄지 저장시설 부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광천지가 아니라는 거죠. 기름이 나는 곳만 광천지예요. 용출되는 곳만 광천지지 송유관 부지라든지 저장시설 부지. 자, 이런 것들은 광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석유가 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곳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곳은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전국에 이런 시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잡종지로 집어넣습니다. 잡종지로. 자, 그러니까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물 부지. 자, 이거는 광천지가 아니라 여기서 기름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기름이 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게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염전. 염전은 소금 만드는 곳이 염전이 되겠죠. 소금 만드는 곳이요. 그래서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소금을 채취하게 조성된 토지. 그리고 이에 접속된 이제 부속시설물입니다.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는 염전을 합니다. 여기서도 다만 보시면요. 다만. 소금을 제조하는데요. 천일염 방식에 따라서 만드는 곳이면 우리 염전이라고 하지만은 천일염 방식에 의하지 않냐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자, 공장시설물 동그라미 치고요. 자, 천일염 방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소금을 제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다 공장용지예요. 이건 공장이죠, 공장.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천일염 방식이 아니라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이다. 포인트 공장입니다. 공장시설 부지는 여기는 공장용지가 돼요. 그러니까 염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8번 보시면 대가 있는데요. 대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대지하는 게 대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을 위한 어떤 건축물 부지 이런 게 대가 됩니다. 이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읽어만 보죠. 자,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람이 사는 곳이죠. 사무실, 점포, 상가 이런 게 되겠죠.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자, 이거는 오로지 인간을 위한 거죠. 인간이라고 쓰면 되겠다.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곳들이에요. 이외에 접속된 정원. 정원도 어떻습니까? 넓게 이제 그 대지에 다 포함되는 거죠. 부속시설물 부지를 우리는 대지라고 하고요. 옆에 보시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다. 자, 택지조성공사 준공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죠.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지만요. 밭을 다 밀어가지고 택지 조성을 위한 청질공사만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로한다는 거죠. 택지 조성공사만 준공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도 다 밀어버리면은 이때 지목을 아파트가 들어설죠. 택지 조성공사니까요. 그러면 대가 된다는 거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보시면 공장용지가 있죠. 이건 간단합니다. 공장이 있으면 다 공장용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항제철 뭐 이렇게죠. 공장용지가 엄청나 있죠. 뭐 지방에도 어떻습니까? 뭐 공단이 조성돼 있죠. 어떤 뭐 넓게 뭐 공단들이 조성돼 있죠. 부산 뭐 대불공단이 뭐니 남동공단이니 뭐 어떤 공단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은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럼 공장용지에서요, 이게 여기가 공장시설이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그 공장지역 안입니다. 안에는요, 공장도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숙사도 있겠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기숙사도 있어요. 기숙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그럼 여기는 따로 대로 하느냐? 여기는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장용지예요. 부속시설로 봅니다. 또 공장이 굉장히 넓은 지역은 어떻습니까? 학교 운동장 같은 거 있죠. 족구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축구장도 같은 것도 있죠. 굉장히 넓으면은. 자, 이 축구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만 이용합니까? 공장 사람들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시설에 공장의 부속 시설인 거죠. 또 사람이 다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 병원도 하나 있어요. 병원도. 병원도 일반인이 이거 이용하는 거 아니죠. 공장 사람들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있어도 이것도 공장용지예요. 그러니까 공장 그 안에요.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든지 간에 병원이 있건 기숙사가 있건 운동장이 있건 다 공장용지예요. 공장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밑에 있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재요. 이게 이제 공장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것도 사용 목적 추정인데요. 자, 보죠. 법은 알 필요 없습니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그 다음에요.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그러니까 밭을 다 밀어버렸는데 거기는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공장용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면은 대가 되는 거고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죠.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즉 같은 공장구역 안에 있으면요. 의료시설이 있건, 기숙사가 있건, 운동장이 있건 모두 어떻습니까? 공장용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장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공장용지예요. 공장 그 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공장용지다. 그러니까 공장자만 들어가면은요. 다 공장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10번 보시면요. 학교용지도 비슷합니다. 학교 안에 어떻습니까? 교사가 있겠죠. 교실 건물이 있고요. 뭐 양효실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기숙사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습니다. 누구만 이용합니까? 다 학생들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요. 다 학교용지예요. 따로 이것을 뭐 이 부분을 따로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뭐 대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학교 안에 있으면 학생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란 말이 있으면요. 그 시설 안에 있으면 모두 학교용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교용지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두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읽어요.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우리 잘 알죠. 뭐 주차하는 곳이죠. 그래서 자동차 등의 주차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독립은 무슨,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오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독립이라는 것은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차장이 됩니다.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재.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주차 전용 건축물들이 있죠. 주차 타워. 그래서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물 부재. 자, 이걸 주차장으로 합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차죠. 주차.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 이게 주차장이 됩니다. 그럼 다만 또 나오죠.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노상 주차장. 자, 노상 주차장은요. 원래 도로예요. 도로인데 잠시 어떻습니까?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죠. 밤에 이렇게 사람들 다니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로였는데 잠시 주차장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잠시 일정한 시간에는 또 주차장으로 이용도 하고요. 그러면 노상 주차장은 원래는 도로죠. 도로가 잠시 주차로 이용될 뿐이에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도로일 뿐이에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일 때 우리는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요. 부설 주차장은요. 자, 보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요. 여기에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뭐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종합운동장이 여기 쭉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부설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가요. 채용용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요. 그냥 채용용지일 뿐이에요. 상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들락달락 하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주차. 앞에 주차장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주차장은 주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 밑에 있는 부설 주차장, 이런 건 주차장으로 하잖아요. 전체가 여기가 만약에 상가면은요, 4층 상가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대지일 뿐이에요, 전체가. 그러니까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위해서 조그마한 게 그 부설 주차장이 있으면은 이런 건 주차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잖아요. 근데 부설 주차장 중에서도 이런 게 이제 좀 헤매는 거예요. 좀 이렇게 헷갈리는 건데, 노상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지만은 부설 주차장 옆에 보시면요. 주차장법 19조 사항 규정, 이건 모르셔도 돼요. 해가지고요. 그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인근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 잘 나가는 음식점이어서 4층으로 되는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여기 조그마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차도 대고 사람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대지일 뿐이에요. 전체가 대입니다. 대. 이 상가 건물을 이용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 되지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주차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앞에 차 댈 때 공간이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가 주인이 어떻습니까? 여기 주변에다가 넓은 주차장을요 하나 만들었어요. 이쪽을 이용하도록.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차만 주차돼 있겠죠. 왜냐면 인근이라는 건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좀 떨어져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럼 이것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죠. 여기는 건물도 없습니다. 이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인근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주차장이 되고, 인근이란 말이 없이 그냥 부설 주차장은 그냥 이것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는다. 인근에 설치됐으면 이것은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장. 인근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세 번째 오른쪽 보시면은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이죠. 판매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가 주차장 그러면요. 주차를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이 주차장인데, 이것은 주차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곳이에요. 판매를 위한 물류장, 야외전시장. 그러니까 주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차장으로 하잖아요. 주차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목적이어야 된다. 주차 목적.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 자, 그리고 또 넘기시면요. 자, 주유소 용지가 있죠. 주유소. 주유소 용제는 우리가 이제 지나다 보면 주유소 있죠. 여기가 주유소 용제예요. 자, 그러면 주유소 용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다 동그라미 치고요. 석유 판매하는 곳이 주유소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곳이야 주유소예요.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매. 석유 팔려면 석유 기름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유소, 저유종 뭐 이런 거요. 원유 저장소. 여기까지 이제 부속 시설물로 봐가지고 주유소 용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나는 곳은 광천지, 기름을 운송하는 곳은 그는 잡종지, 그리고 그 기름을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용지. 그다음에 세 번째 다만 보시면요. 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 이렇게 들어가죠. 공장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공장용지예요.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시설 등의 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을 돌리려면 급유가 돼야 되겠죠. 기름 판매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름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공장용지일 뿐이에요. 공장 안에 있는 것은 다 공장용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13번은 이제 창고용지는요. 보죠.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동그라미 치고요. 저장 동그라미 치고요. 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그 다음 독립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독립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은 오로지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했죠. 오로지 보관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보관시설물 부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이런 건 창고용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요, 보죠. 집에도 창고 있죠. 대지에도 창고 있고요. 학교에도 창고 있고, 과수원도 어떻습니까? 수확한 과일들 저장하기 위한 창고가 있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창고가 독립적 목적이 아니라 과수원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이런 건 창고용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창고, 공장에도 창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창고 용지를 하지 않고요. 창고 자체가 목적이었을 때요. 그러니까 창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창고 용지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옆부터 적으면 되겠죠. 물류센터 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류센터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TV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TV에서 공장에서 찍어 나와가지고 바로 어떻습니까? 하이마트, 이마트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롯데마트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떠세요? 물류센터로 집계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 옆에 있죠. 어떤 건 하이마트로, 어떤 건 이마트로, 어떤 건 롯데마트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물류센터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공장만 큰 거 하나 있어요. 창고만 크게 하나 있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창고 용지가 됩니다. 창고 용지. 그러니까 물류센터 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자체가 목적이죠. 저장, 보관이. 그러면 창고 용지가 돼요. 그 다음에 14번, 이제 반해네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요, 여기에 안 써져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에 나올 텐데,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해가지고, 그 각 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다 쓰면 돼요. 쓰면은. 나중에 기본서 시간에 볼 테니까 안 쓰고 그냥 이해만 해도 되고요. 일반 공중. 일반 공중의 보행. 또는 차량 통행. 을 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공중은 뭐냐면요. 누구나 사람이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 누구나 다닐 수 있으면 우리는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들 있죠. 이게 다 도로가 되겠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들, 차가 다니든 사람이 다니든 이런 것들에는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 자, 그런데요. 도로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 다만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다 체크하실 거예요. 동그라미 치고.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여기 아파트가 여러 단지가 있죠. 서 있고요. 여기는 힐스테이트가 있고. 여기는 레미안이 있습니다. 레미안이. 아파트 단지 틀리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도로가요. 이쪽으로 나고 있어요.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도로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삥 돌아가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관통해서 막 다니죠. 근데 이 아파트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돈 내고 산 곳이에요. 그렇죠? 아파트 대지잖아요. 아파트 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값에는요. 우리 전용 면적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뭐 이런 것들죠. 여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대지 비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지 이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차단기 설치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잖아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통로가 있겠죠. 이렇게 통로도. 이 통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아파트 소유자들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다니게 막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못 다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가끔 생기죠. 야, 세상 이걸 막느냐, 좀 다니자라는 거죠. 다니자. 그랬더니, 야, 너희들 못 다니. 이 아파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못 다니게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니게 해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은혜에 의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다니는 거고 못 다니게 막아버리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파트 값이 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여기보다 좀 비싸겠죠. 공로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다니게 하면 어떻습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 당연히 못 다니게 하면 못 다니는 거죠. 내 토지를 어떻습니까? 아무나 밟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가 다니게 하면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통로 이런 거는 아파트 단지 아니면 대지일 뿐인 것이고요. 공장 단지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일 뿐인 것이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통로들은요.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요.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보죠. 또 여기는 없지만은요. 책에 이제 나중에 기본 수업은 나올 텐데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죠. 휴게소. 휴게소에는 매점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음식 파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자, 그러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이게 휴게소죠. 휴게소. 휴게소는 그러면은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휴게소. 그럼 여기서 매점 팔고 뭐 매점이 있고요. 뭐 이렇게 뭐 편의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지가 되느냐, 상가로 봐가지고 대지가 되느냐에 있어서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휴게소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 수가 없죠. 서울에서 분당 가는데 휴게소가 없어요.
고속도로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멈춰서 잠 쉬었다가 기름도 넣고 가야 되잖아요. 먹고 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위해서 휴게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휴게소가 없는 고속도로는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없어요. 휴게소가 없는 고속도로. 서울에서 분화까지 휴게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게소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게소는 고속도로의 부속시설물일 뿐입니다. 부속시설물은 어떻습니까? 독립적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속도로로 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가 돼요.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로변, 우리 이제 길 있죠, 여기에. 거기에 뭐 편의점 같은 거 있어요. 휴게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기는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국도나 지방도로변은.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로변에 있는 휴게소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도로로 봅니다. 도로의 일부로 봐요. 도로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15번 보시면 철도용지가 있는데요. 철도용지는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에. 철로가 있어요. 철길이 있는 부지는 우리는 철도용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길을 이렇게 씁니다. 철길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철도용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습니까? 역사가 있는 거죠. 서울 역사, 천안 가면 천안 역사, 대전이면 대전 역사가 있죠. 여기 대전 역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표 끊고 우리가 기차 타는 곳이잖아요. 기다리는 곳이죠. 기다리다 심심하니까 매점도 있습니다. 매점이 있지만요, 이거는 그 자체가 매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표 끊고 타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 철도가 지나가는데 역이 없어요. 그러면 철도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 서울 역사라든지 대전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철도를 위한 부속시설물이 되겠죠. 역사가 없는 철도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역사 부지까지 우리는 철도용지로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보죠. 자, 철도용지는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가 철길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외에 접속된 역사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역사, 서울 역사 이런 것들은 철도용지가 된다는 거예요. 부산 역사, 대전 역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상가 아니냐 해서 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도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부속시설물들도 이제 철도용지가 되고요. 16번은 뭐 제방 이거는요, 못 들어오게 막는 곳이죠.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요. 바다를 메우는데 아무리 메워도 여기까지밖에 못 메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닷물 못 들어오게 제방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바닷물 못 들어오게 쌓아놓는 토지가 되겠죠. 제방이 되는 거죠. 제방은 간단하죠. 그래서 조수, 자연 유수나 모래나 바람, 그리고 막기 위함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죠. 제방이 되는 거죠.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방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이제 하천하고 국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물길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둘 다 수로예요. 수로라는 거죠. 수로. 하천과 국어는 수로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로 그러면 하천 그러는데요. 국어 그러면은요, 이 한자어인데 논 사이에 도랑들 있죠. 이런 걸 국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도랑이고,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국어인데요. 국어. 이제 도랑보다는 좀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로가 있는데요. 수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로가 있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가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길은 대표적인 게 운하 있죠. 운하를 파가지고 운하를 만들죠. 이런 건 인공수로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요, 국어 또는 하천의 명칭이 틀려지는데, 다시. 이 수로가요, 대규모 수로가 있고요. 소규모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좀 작다라는 거죠. 그건 대규모고 이제 소규모예요.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는요, 대규모든 소규모든 간에 다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대규모 수로는 이제 운하가 되겠죠. 네, 소규모건 대규모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는 다 국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 수로는요, 다시 나뉘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는요, 대규모면은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면요, 국어라고 해요. 그러면 대규모 자연수로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강이 있는 거죠. 강. 낙동강, 한강, 영산강. 이런 것들은 하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토지의 종류를 볼 때요. 이렇게 합니다. 지목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토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는 토지고요. 여기는 바다예요. 토지가 아닌 것들은, 바다가 아닌 것들은 다 토지로 봅니다. 자, 강이 있어도 강, 바닥은 토지잖아요. 강이 메말라 버리면 토지가 나타나잖아요. 토지죠. 그러니까 강 바닥도 토지이기 때문에요. 강도 토지로 봅니다. 바다가 아닌 건 다 토지예요.
여기에 충조가 있고 소양호가 있습니다. 말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저수지. 말라버리면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있는 것들은요, 다 토지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있든 강이 있든 다 토지로 보고,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것들은 다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가 아니면. 그래서 물길이든 수로도 토지로 봅니다. 그러면 토지면은 지목은 뭐라가 되냐? 하천. 그러니까 대규모 자연수로는 하천이에요. 그리고 소규모 자연수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산 같은 데 가면 계곡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소규모 자연수로예요. 계곡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어라고 합니다. 강은 하천이라고 하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면 모두 국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천 보시면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인데, 밑에 국어를 보시면요,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인공적인 수로 이렇게 되죠. 인공 동그라미 수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인공 수로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제 두기라든지 이런 거 만들게 되겠죠. 이건 부속시설물이죠. 자, 부속시설물 부시니까 수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는 하천하고 동일하지만 소규모죠. 소규모 수로 부지. 자연 동그라미 친 다음에 소규모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연 소규모 이러면 우리는 국어라고 한다는 거죠. 국어. 시간이 좀 더 빨리 읽어야 되겠네요. 이제 19번째 오른쪽에 유지예요. 좀 더 빨리 읽죠. 유지는요, 하천은 물길을 우리는 이제 하천이 되는 거고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이거는 유지가 됩니다.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은 뭐요? 수로라고 해서 하천 또는 국어가 되고,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예요. 자, 보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유지라고 봅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되지 않는 토지는 유지한다. 자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연, 왕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답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속에서 그냥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냥 물이 고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건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자생하면 유지예요. 자, 20번은 양어장. 우리가 보통 양식장 그러는데요. 토지에 어떻습니까? 수산생물들 번식을 위해서요, 양식장 만들죠. 이것은 양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장이라는 명칭은 없고요. 정확한 표현은 양어장이에요. 그래서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물 부지가 됩니다. 그럼 바다에도 어떻습니까? 가두리 양식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럼 바다에 만들어진 양식장은 이건 바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이 없죠. 바다일 뿐인 것이고, 육상이 어떻습니까? 양식장에 있었을 때, 이때 우리는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고, 바다에 있으면 이거는 바다일 뿐이에요.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것만 우리는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세금 부과가 안 되겠네요. 바다요? 바다는 세금 부과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그 고기 잡는 게 아무나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국가가 소유합니다.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고기 잡으려면은 어업권이라는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업 면허를 세금 내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그러니까 고기들은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만 방파제에서 고기 잡는 거 있죠. 이 정도는요, 관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허용을 하지만은 배 타고 나가지고 구물 가지고 고기 잡는 거요. 이거는 허가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게 허가 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허가 난 사람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자, 21번은요, 이제 수도용지예요. 수도용지는 수돗물 만들어서 공급되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게 하여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물 부지. 자, 이런 건 수도용지인데, 그러니까 수돗물이 만들어지고요, 지나가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라고 봅니다. 수돗물이 만들고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지도 다 수도용지가 됩니다. 수돗물이 지나가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공원이요, 공원. 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 위하여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밑에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만 우리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 공원이라는 말이고요, 공원자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지리산 국립공원. 공원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요, 이것은 임야일 뿐이에요. 산을 그냥 공원화 시켰다는 것 뿐인 것이지 공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 자연적으로 만든 공원이죠. 자연공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공원들이죠. 자, 이것은요, 그냥 이거는 임야일 뿐이에요. 설악산 그냥 임야이지 설악산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공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묘지공원이 있어요. 묘지가 있지만 묘지가 안장되어 있는 것이죠. 묘지가 안장되어 있는 것인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자를 붙이는 거죠. 좀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공원자가 붙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묘지일 뿐이에요. 묘지. 공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공원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요. 도시 안에 있는 공원들이요. 도시 안에 어떻습니까? 근린공원, 체육공원 뭐 이런 거 있죠. 어린이 대공원. 자, 이런 것들이 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공원은 그냥 임야이고 묘지공원은 묘지고. 그러니까 결국 도시 안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들을 공원이라고 해요. 이 정도만 보시고요. 자, 23번은요. 체육용지 해가지고요. 체육용지다. 자, 보죠.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 체육활동하는 곳이 이제 체육용지가 됩니다. 체육활동 동그라미 치고요.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쭉 하고요. 다만 이렇게 있죠.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에 미흡한 이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및 체육도장.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체육시설 하면은요, 우리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부지를 말하는데요. 상가가 이렇게 있으면요, 상가가 위에 지상 4층에다가 지하 이렇게 있어가지고 밑에 지하에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스쿼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체육용지가 되느냐, 이 토지가. 그러니까 상가잖아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많이 물려야 되겠죠? 다 임대에서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밑에 스쿼시장이 있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대기층에 골프 연습장이 있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3층에 태권도 도장이 있다고 해서 이 토지가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앞에 있죠. 영속성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여기가 어떻습니까?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 줄 몰라요. 그렇죠? 호프집으로 바뀔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영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그냥 대가 될 뿐이에요. 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이요. 자, 요트나 카누는 어디서 탑니까? 강이나 계곡에서 타죠. 강이나 계곡에서요, 잠시 요트 타고 카누 탔다고 해서 거기가 하천과 국어를 우리는 체육용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천이고 원래 국어예요. 근데 잠시 거기서 요트 카누 탔다고 해서 그게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천이나 국어가 될 뿐이지 체육용지가 되지 않고요. 또 오른쪽에 산림안의 야영장. 자, 우리가 지리산 국립공원 가면 없습니까? 야영장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야영장들이 있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그냥 임야일 뿐인 것이지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잠시 쉬도록 하는 곳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임야일 뿐인 것이지 따로 체육용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유원지는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가족 소풍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족 소풍.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거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원지예요. 자, 보죠.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갖추세요. 먹고 마시고 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은 배 타고 노는 곳이에요.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청, 경마장. 자, 온 가족이 어떻습니까? 소풍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도요. 그냥 수영장도 이런 겁니다. 지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수영장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있죠. 상가예요. 상가에 지하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냥 대지일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대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영장 중에서도 이런 게 있죠. 수영장 중에서도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장만 있어요. 오로지 수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수영만 하고 오는 곳이죠. 이 체육용지. 그런데 우리가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수영장도 있고요. 여기 수영장도 있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합니다. 용인 에버랜드. 하루 종일 갖다 수영도 하고 먹고 마시고 놀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유원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들이 온 가족이 소풍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건 유원지가 아니에요. 유원지가 아니고 그냥 여기는 체육용, 여기는 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온 가족이 가서 소풍 갔다가 놀다 오는 것이죠. 그러면 유원지.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유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온 가족이 소풍 가는 곳이 유원지다. 25번의 종교용지는요. 그냥 교회에 있고 절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의 어떤 건물 부지는 다 종교용지가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종교적 목적에. 그래서 종교의식을 위한 곳들은 다 종교용지가 됩니다. 그리고 26번은요, 밑에 보시면 사적지는 밑에 동그라미에 문화재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문화재가 있는 곳이면 사적지라고 합니다. 사적지. 그런데 여기서도 다만 해가지고 맨 오른쪽에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다 동그라미 치고 여기 안에 사적이 있어요. 문화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적지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보죠. 불국사가 여기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자, 불국사니까 어떻습니까? 종교용지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종교용지예요. 그럼 종교용지 안에 어떻습니까? 석가탑도 있고 다보탑도 있고 문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문화재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요. 사적지로 또 이렇게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용지 안에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필지로요. 종교용지 하나의 필지로 하는 것이지 안에 문화재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또 분할해가지고 사적지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요. 사적지로 따로 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용지로 하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같은 경우와 오래된 학교들은요. 안에 문화재들이 있어요. 오래된 건물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학교용지로 하는 것이지 이 부분만 따로 분할해가지고 사적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공원도요. 이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으면 공원 조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공원이라고 하지. 공원이라고 하면서 여기 안에 또 사적지로 또 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교용지, 공원, 학교. 여기는 그냥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로만 하는 것이지 따로 사적지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번은 묘지 있죠. 묘지의 개념은 밑에 사람의 시체, 유골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시체나 유골이 안장돼 있으면요 다 묘지라고 합니다. 묘지. 그러니까 납골당 부재, 화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 부재, 다 묘지예요. 자 여기서도요 세 번째 보시면 다만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죠. 다만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교회 나가면 이제 묘지들이 있죠. 공동 묘지들이 있습니다. 뭐 10,000평, 50,000평, 100,000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 묘지예요. 근데 묘지에서 어떻습니까? 수익이 얼마나 뭐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묘지로 세금이 좀 적겠죠. 그런데 묘지가 수익이 생기는 건 어디냐면요. 가운데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떻습니까? 지하에 매점, 1층 식당, 2층 커피숍 이렇게 있죠. 여기서 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쉬었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꽃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꽃도 사고요. 미리 사가지고 갈 수 있지만 꽃도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밥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매점도 이용하고.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여기도 묘지로 걷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일반 상가하고 별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대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로 세금을 걷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다만에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관리사무소가 있죠. 이렇게.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는 거죠. 대로. 자, 다만 여기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잡종제인데요. 자, 보죠. 잡종제. 다음 각목의 토지를 잡종지로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읽어보죠. 1번 보시면, 1번, 2번, 3번 보시면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자, 나중에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갈대밭, 시료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물.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걸 다 집어넣어 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이용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처리장 부시. 그리고 3번,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용어를 가지고. 그러나 이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건 지금은 이것만 보죠.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요. 다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원상회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것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건 잡종제예요. 그런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낸다는 것이죠.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죠. 완전히 이렇게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잡종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이 말 들어가면은 잡종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이런 것들도 잡종지가 됩니다. 제비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예전에 이제 기출됐던 것인데 제비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셋 중에 하나에서 골라야 돼요. 셋 중에 하나에서 골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고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비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전답과 손 셋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콩나물 제비하는 거예요. 콩나물. 이게 예전에 또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콩나물을 제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비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답과 손 셋 중에 하나 고르려고 했는데요. 과술이 아니죠. 과술이 아니니까 전 또는 답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콩나물이 그렇습니다. 콩나물을 물 밖에서 키웁니까? 물 속에서 키웁니까? 안 키워봤으면 모르겠죠. 물 밖에서죠. 물 속에 담궈 놓는 거 아니에요, 콩나물은. 그렇죠. 물 밖에서 키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밤새도록 계속 물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물 밖에서 키우긴 하지만은요, 계속 물을 또 준다는 거죠. 물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답 같기도 하고 전 같기도 해요. 자, 이런 거 애매해요. 어디다 넣게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잡종지로 집어넣습니다. 잡종지. 그러니까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전답과수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콩나물 재배하는 곳만 잡종지다. 이런 게 잡종지예요. 자, 밑에 지목의 표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도면하면서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28가지 지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는 다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판단할 때 항상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일시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또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지목 설정 원칙에 따라서요. 하나하나씩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많이 반복할 거예요. 자, 지목 보았고 나머지 등록하는 방법도 또 이제 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가요.